당신이 매일 무심코 습관처럼 먹던 그 음식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망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식빵 한 장 간단히 드시고 계신가요? 그냥 속 편하니까, 부드럽고 먹기 쉬우니까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그 식빵 한 장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이선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저도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제 마음이 멈칫했거든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이희순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평소 지병도 없고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이 조여온다며 인근 병원에 들르셨습니다. 의사도 처음엔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을 듣고 심전도 검사하던 중 얼굴빛이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심장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119에 실려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심전도 결과는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수술 직전에서 멈췄고 지금은 회복 중이신데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정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요. 운동도 매일 했고 건강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아침에 식빵 한 장, 그게 문제였던 건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한 번도 심장 검사를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속 편해서 먹은 건데 그게 심장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이 어르신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심장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 음식 당신도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어르신처럼 속 편해서 먹던 음식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식습관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 그 습관 하나가 혈당과 뱃살을 바꾸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잊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흰빵입니다. 이희순 어르신은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올해 69세 여성입니다. 평소엔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운동도 하셨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슴이 조인다고 느낀 날, 그 어르신은 가까운 병원에 들르셨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듣자마자 심전도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 심장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119에 실려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심전도 결과는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막았지만 이희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안 마셨어요. 운동도 했는데 아침에 먹던 식빵이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요? 그 말에 저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흰빵입니다. 특히 공복에 흰빵을 먹는 습관, 심장에 아주 나쁩니다. 흰빵은 GI 지수가 80 이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공복에 흰빵을 먹으면 인슐린이 급출동하면서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혈당 급변이 심장 혈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시니어 식습관 연구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흰빵 등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1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흰빵은 섬유질이나 단백질 없이 당만 급속히 흡수되기 때문에 속은 편할지 몰라도 심장에는 아주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심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혈관 탄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큽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고탄수화물 위주 식단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흰빵은 끊기, 특히 공복엔 절대 금지. 둘째, 식전엔 채소 먼저,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셋째, 잡곡빵으로 대체,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아 혈당 변화가 완만합니다. 이 3가지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희순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냥 속 편해서 먹은 건데요. 그게 심장을 망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저를 이 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식빵 한 장으로 심장을 막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침 식탁에도 흰빵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생각보다 더 자주 먹고 계신 겁니다. 특히 간편해서 짭짤해서 자주 드신다면 그 단짠 음식이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햄과 소시지입니다. 처음엔 간편해서 맛있어서 드셨답니다. 그런데 결국 심장까지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의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6세 박순자 어르신, 혼자 지내시다 보니 식사 준비가 늘 번거로우셨죠. 그래서 아침은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서 간단히 드셨습니다. 간편하니까요. 맛도 있고요. 그렇게 1년 넘게 드셨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산책 중에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셨고 숨이 찬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 근처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햄 때문인가요? 그냥 밥 반찬으로 먹은 건데요. 햄과 소시지는 대표적인 가공육입니다. WHO는 2015년부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산염, 나트륨,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심장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2019년 유러피언 하트 저널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1.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신장 기능과 혈관 탄력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혈압이 쉽게 오릅니다. 게다가 햄은 대부분 구워 드시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염증을 유발해 심장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짭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이 먹게 되지만 이 안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물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햄, 소시지 주 2회 미만으로 제한하기. 가능하면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둘째, 먹게 된다면 물에 데치거나 끓여서 드시기. 나트륨과 질산염 일부 제거됩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는 생선, 두부, 계란으로 대체하기. 심장 건강엔 더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아침 반찬 하나도 심장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짭짤해서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햄 하나, 그 소시지 하나가 심장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음식은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심장을 막을 수 있는 의외의 반찬입니다. 특히 기름을 다시 쓴다면 그 반찬 하나가 심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음식을 지금도 자주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름을 다시 쓰는 습관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철민 어르신, 올해 80세,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집에서 직접 요리하시는 걸 즐기셨죠. 특히 튀김은 기름이 아깝다면서 두세 번은 꼭 기름을 다시 쓰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썼던 기름에 오징어 튀김을 한 번 더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119로 실려 오셨을 때 이미 땀은 식었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급히 검사해보니 관상동맥 일부가 막히고 있었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빨라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기름이 아까워서 그냥 한 번 더 썼을 뿐인데 문제는 바로 산화된 기름입니다. 기름은 한 번 가열되면 산화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트랜스지방, 아크롤레인, 폴리머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자극하고 심장 주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기름을 2번, 3번 쓸수록 이 산화 물질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17년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에서는 산화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한 쥐에게 심장 비대 및 동맥 경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낮아 이런 성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재사용하게 될까요? 김철민 어르신처럼 기름이 아깝다는 생각, 그리고 한 번 더 괜찮겠지 하는 경험적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심장 건강에는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색이 이미 진해진 기름, 냄새가 바뀐 기름,
거품이 생기는 기름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름을 다시 가열하는 순간 유해 화합물이 방출되며 그게 고스란히 음식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기름은 재사용 금지. 특히 식용유는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둘째, 튀김은 즉시 섭취. 식힌 후 재가열하면 산화가 배가 됩니다. 셋째, 기름은 소량만. 무조건 넉넉하게 쓰지 마시고 식물성 기름 위주로 소량 사용하세요. 조금 아깝더라도 심장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름은 버릴 수 있지만 심장은 못 바꿉니다. 김철민 어르신은 퇴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기름 2번 안 씁니다. 아깝다는 생각. 심장이 멈추고 나니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 당신도 기름 2번 쓰고 계시진 않나요? 심장은 이미 그 변화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용유 한 번만 쓰세요. 혹시 집에서 튀김 기름 몇 번까지 쓰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심장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타이밍이 심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서산에 사시는 정경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세, 매일 일정한 식사를 잘 챙겨 드셨던 분인데요. 갑자기 어느 날 밤 11시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늦게까지 TV를 보시다 허기가 져서 냉장고에 있던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뒤 심장이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찼다고 하셨습니다. 급히 검사해 보니 수축기 혈압이 172까지 상승했고 심박수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섭취 타이밍입니다. 심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휴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 나트륨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의 안정성을 깨뜨립니다. 2018년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밤 8시 이후 식사를 한 고령자는 심장질환 발생률이 23%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밤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복에 먹는 것도 심장에는 큰 자극입니다. 아침에 빈속으로 커피, 빵, 가공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 수축, 심박동 증가, 혈압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는 공복 섭취가 심근 부담을 높인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회복력이 더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타이밍, 바로 운동 직후입니다. 운동 후에는 혈류가 집중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바로 먹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관 부담이 커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심장 리듬 이상이 더 자주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타이밍만 조심하셔도 심장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첫째, 밤 7시 이후 금식, 심장이 쉴 수 있도록 야식은 끊으세요. 둘째, 공복에 가공식품 금지. 아침엔 과일, 달걀, 잡곡죽 등 자극 없는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운동 직후 30분 후 식사. 운동하고 바로 먹지 말고 30분 정도 호흡을 안정시키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심장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정경숙 어르신은 퇴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은 게 잘못이라곤 생각 못했어요. 밤에 먹은 김밥이 심장을 아프게 할 줄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밤 9시 넘어서 뭘 드실 계획이셨나요? 그 음식보다 당신의 심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흰빵 한 장, 햄 한 조각, 기름 한 번, 그게 심장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아셨죠.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심장을 지키는 4가지 식습관. 첫째, 흰빵 금지. 둘째, 햄, 소시지 줄이기. 셋째, 튀김기름 재사용 금지. 넷째, 섭취 타이밍 조절. 이 4가지는 지금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흔한 식습관일 수 있지만
심장에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편해서 먹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클 줄은. 이젠 다시는 기름 2번 안 씁니다. 그 말들이 이 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의 식탁 위에 이 음식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예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심장은 한 사람의 의지보다 가족의 관심, 주변의 조언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 먹기 전 단 3초,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바꾼 실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 사실은 혈당이 가장 급등하는 위험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3초 루틴을 실천한 분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당신도 밥부터 먼저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분비 내과 이정훈 박사도 강조한 그 습관, 식사 전 루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 식탁 앞에 단 3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늘 건강하세요.